안녕하세요. 마라톤 365 안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제가 서울디자인재단 창업허브나 여러 곳에서 스타트업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님들께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자신이 만들고 싶은 제품을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을 먼저 생각을 해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고객을 자꾸 세분화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겠다가 아니라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 내가 추구하는 가치만을 염두에 두고 만드는 거죠. 물론 기업의 사명과 비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아무도 사주지 않는다고 하거나 그런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함에 있어가지고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제품과 그리고 시장, 고객을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총 3차시를 준비했고 첫 번째는 시장 기회의 탐구, 두 번째는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그리고 세 번째 고객의 유형과 대상까지 해서 총 3차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차시죠. 시장의 기회를 탐구하는 영역입니다. 기존 시장에 진입해야 될 때 고려 요소예요. 기존 시장의 선도 회사는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 기존 회사의 선도 회사는 뭘까? 그래서 그 회사 레퍼런스 모델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경쟁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그 시장 점유율 중에 얼마나 그 시장 점유율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떤 시장을 목표로 할까? 예를 들면 1조 시장의 경쟁자 점유율이 30%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10% 정도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연매출이 1000억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기존 시장에 진입할 때에 대한 고려 요소는 경쟁자들을 바탕으로 해서 점유율이 얼마인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선두자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 선두자들 홍보 방법을 따라할 것인가 아니면 좀 다르게 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되고요. 기존 회사와 경쟁하는데 필요한 진입 비용은 얼마인가? 돈의 게임으로 가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 회사와의 경쟁에 필요한 비용을 알지 못하고 진입하게 되면 나중에 돈이 없어서 회사 운영을 더 이상 못하는 수준까지 발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한테까지 우리의 제품에 대한 정보가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바로 마케팅 비용이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진입 비용인데,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있는 제품이 타사 대비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시장 진입 후에 목표 시장에 대한 점유율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장 진입을 고려해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답이 내가 좀 의문부호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이 아이템 자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꿔보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이템이 약한 이런 데에서 답을 줄 수 없고 약한 아이템이면 조금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시장의 기회를 탐색하고 발굴하는 것 자체는 여기에 질문에 답변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장에 진입할 때는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만약 경쟁 시장에 진입해야 된다면 경쟁 시장이 아니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될까요? 새로운 시장이란 말 자체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가 없어요. 왜 개척할 수가 없죠? 늘 새로운 시장이라고 하면 새로운 고객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고객은 새로 태어나는 고객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객은 이 세상 어디에 존재할 수 없고 신생아들은 신생아가 뭔가를 살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시장이라고 하는 건 인접 시장에서 파생된 시장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고자 할 때는 가장 인접한 시장이 있냐? 그 시장은 어디인가를 고려해야겠죠. 그리고 새로운 시장에 물건을 사줄 잠재 고객이 있는 기존 시장은 어디인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헨리 포드가 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의 인접 시장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동수단에 대한 말에 대한 시장이었겠죠. 거기서부터 잠재 고객들이 이제 빠르게 이동하고 무거운 곳을 이동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는 잠재 고객들이 이런 새로운 시장으로 넘어오겠다, 그죠? 그래서 그 잠재 고객이 있는 시장은 어디인가를 찾아보고 정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에 진입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고객의 인식을 바꾸기 전에 먼저 고객이 아닌 우리 플레이어들, 우리 안에, 회사 안의 사람들에 대한 플레이어들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회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사의 비전과 다수의 사람이 그 비전을 따르는 이유를 명확하게 정리하시고요. 정의를 한 걸 토대로 비전을 채워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과 상품 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해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일과 상품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어떻게 그거를 고객한테 전달할 것이냐, 가치를 전달할 것이냐. 고객은 생각보다 기업 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은 자신이 그것을 지불했을 때 받을 가치만을 고려하죠. 그래서 그런 일과 상품 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캠핑 시장 굉장히 핫하죠. 그 시장에서 캠핑용 테이블이라고 하는 같은 상품이라도 테이블인데 캠핑용 테이블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고가에 판매가 됩니다. 한 4, 5만 원대 판매가 되지만 뭐 다이소라든지 일반 매장 같은 데서 할인 매장 같은 데서 그냥 비싼데 테이블을 산다고 한다면 같은 비싼 무게의 같은 제품이란다면 가격대가 10,000원 미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고객, 그냥 싸게 테이블을 구매하는 고객과 감성적으로 캠핑장에서 즐기고자 하는 고객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과 상품 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전달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잠재 고객에게 제품을 알리고 시장을 충분한 규모로 키우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가. 아무리 좋은 시장이고 큰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을 키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면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미래 재생에너지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로 해서 수소차 시장이 굉장히 열릴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수소차 시장으로 가려면 개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수소 충전기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조 단위의 비용이 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게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을 하려면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죠. 그러면 그 작은 스타트업 기업들은 그거를 시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새로운 시장을 진출할 때는 이런 요소들에 대한 답을 내리면서 진출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니콘을 예를 들어볼게요. 필름이 없는 카메라가 처음에 니콘 전에 디지털 카메라가 생겼을 때 필름이 없는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브랜딩을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 시장인 사람들도 새로운 제품이지만 필름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고 그리고 그런 시장은 원래 플레이어였던 필름 회사가 투자를 할 건데 필름이 없으니까 자기 시장을 파괴한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밍이라든지 일과 고객의 관점으로 디지털 카메라라는 네이밍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름만 나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이름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고려했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필름 없는 카메라가 대세가 되었고 필름 시장 자체가 붕괴가 되었죠. 그리고 스타트업은 보통 틈새 시장을 보통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재분류를 하게 될 텐데요. 그때는 어떤 기존 시장에서 고객을 끌어올 것인가
목표 고객의 고유한 특징은 무엇인가? 목표 고객의 특징은 또 무엇인가? 기존 시장에서는 우리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어떻게 시장을 알려 수요를 만들 것인가? 세 분야의 고객이 없음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예측해서 판매할 것인가? 차별화를 위해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정의할 것인가가 중요 고려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력도를 평가해야 되죠. 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평가하셔야 돼요. 시장의 크기와 시장의 성장률을 고려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시장, 세부 시장에서 현재와 미래의 경쟁력 수, 진입 장벽, 개별 브랜드와의 차별성, 대체제의 존재 여부를 따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적합성 및 목표 소비자에게 자사의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죠. 경쟁사가 있는데 마케팅 역량이 부족해서 제품 유통, 판매 촉진이 불가능하다면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회사의 존재 가능성을 보고 도달 가능한지를 주시하셔야 되고요. 수익성을 판단해서 세부 시장의 잠재적인 수익이 어떨까를 고려해서 계절적 주기성을 판단을 하셔야